안녕하세요. 저는 여러분들의 사회탐구 코치 미스터 추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준법의식과 시민 참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우리의 권리에 대해서 배웠죠. 이 권리, 우리의 권리를 보장해주는 법, 그리고 우리의 자유를 보장해주는 그런 법들에 대해서 배웠는데, 우리는 이러한 법을 잘 지켜야 되겠죠. 왜냐하면 법은 우리가 이제 타인과 국가 권력으로부터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죠. 그러니까 이 법이라고 하는 건 나를 포함한 우리 모두를 위해서 만든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법이라는 게 우리의 뭐 자유와 권리를 제한을 할 때도 있지만 그것을 잘 지켜야 결국엔 우리 모두 사회 전체의 그런 뭐 자유와 권리가 보장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법을 반드시 지켜야 되고, 이러한 법을 지키고자 노력하는 태도인 준법의식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사회 질서를, 그래서 이제 준법의식은 왜 필요하냐? 그렇죠. 사회 질서를 유지하기 때문에 그렇지. 그래서 만약에 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법이 없다면, 그 법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당장 밖에 편의점도 못 가겠죠. 법이 없으면 무법천지가 되면 뭐 동물들의 세계처럼 양육 강식의 그런 세상이 될 거기 때문에 법이 있음으로 해서 사회 질서가 유지가 되고, 그리고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법을 제대로 안 지키면 그 서로의 이익이 충돌하는 그런 중재자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게 없기 때문에 갈등이 굉장히 심해지고, 그리고 법을 제대로 뭐 지킨 사람이 오히려 피해를 볼 수 있는 그런 모순이 생기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준법의식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앞에서 얘기했듯이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는 법을 지켜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내 자신의 자유로운 생활을 보장받고, 그리고 자신의 권리도 보장받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법을 잘 지켜야 된다라는 겁니다. 법을 잘 지킵시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살았던 역사적으로 봤을 때 사회의 제도와 법은 잘못된 것들도 많이 있었죠. 그래서 잘못된 법, 그러한 것들이 그 시민들의 혁명이나 그런 뭐 희생, 그런 걸 통해서 진보를 했단 말이야. 마찬가지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세상에 뭐 불합리한 법과 제도들이 있을 수 있죠. 그러한 법과 제도가 불합리하다면 우리는 가만히 있어야 됩니까? 아니죠. 시민 참여를 해야 된다는 거야. 우리가 그 불합리한 법과 제도를 고치기 위해서, 개선시키기 위해서 시민 참여를 하는 거죠. 시민이 참여하면 민주주의를 더욱더 성숙하게 만들고 보다 더 나은 세상을 만들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시민 참여의 의미는 시민들이 참여의식을 갖고 정치 과정이나 사회의 공공무제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을 시민 참여라고 하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교과에서 나온 대로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중요하다고 했었죠. 선거와 투표, 그 다음에 뭐 서명운동, 그리고 뭐 1인 시위, 이런 것들 여러분들 다 알고 있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시민들이 정치에 참여를 할 수가 있겠죠. 이러한 시민 참여를 통해서 사회가 진보해 나가는데 여러분들 그 사회를 전면적으로 그 완전히 뒤집어 엎어서 뜯어 고치는 걸 혁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혁명과 관련해서 그 국민들은 저항권이 있다라고 존 노크가 주장을 했는데, 그러니까 이 세상을 다 뒤집어 엎어가지고 정부를 재구성할 수 있다라고 이제 노크가 주장한 것이 이제 저항권이고요. 그리고 이제 혁명은 이제 그걸 이제 저항권을 통해서 세상을 뒤집어 엎는 것을 혁명이라고 하죠. 그런데 여러분들, 혁명은 여러분들 부작용이 있습니다. 어떤 부작용이 있냐면 사람이 죽어가죠. 그치? 여러 가지 세상을 바꾸기 위해서 사람이 희생되어야 되고 죽어가고, 그러니까 좋은 것 같지만 굉장히 부작용이 큰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국의 명예혁명 여러분들 배웠었죠? 영국의 명예혁명은 피 한 방울 흘리지 않는 그러한 혁명이었죠. 그래서 혁명은 그만큼 많은 사람들의 희생이 필요하고, 그리고 인간은 존엄한데
그 존엄한 인간을 희생시킬 수 있는 그러한 부작용이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세상이 자체가 전체적으로 정말 부패하고 그 사회 전체가 썩었어. 그러면 혁명밖에 방법이 없겠죠. 그쵸? 그래서 여러분들 시민 참여의 이제 필요성에 대해서 이제 아는데, 이제 혁명에 대해서 이제 선생님이 설명을 했고요. 시민 참여의 필요성은 당연히 정의로운 사회를 실현하기 위해서 시민 참여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우리 사회를 변화시켜서 모든 사회 구성원들의 인간 존엄성이 보장되는 정의로운 사회에 다가서도록 하기 위해서 필요하다. 시민 참여가. 그리고 그 시민 참여가 이루어져서 세상이 좋은 세상으로 변하면 우리의 인간의 존엄성이 지켜질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 용기가 필요하겠지, 그렇죠? 그리고 이제 대의민주주의를 보완할 수 있다라는 거죠. 대의민주주의는 국민의 대표를 뽑아서 이제 정치를 하는 건데, 그 이러한 대의민주주의, 그러니까 대표를 잘못 뽑고 우리가 이제 뽑은 대표가 잘못 정치를 하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이러한 대의민주주의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국민들이 직접 시민 참여를 한다면 직접 민주주의가 실현이 되는 거죠. 그래서 대의민주주의에서는 시민이 선출한 대표제를 통해서 대표적으로 주권을 행사하기 때문에 국민의 의사가 잘 반영되지 못하기 때문에 시민 참여를 통해서 직접적으로 국민이 일부 정치에 참여하면 대의민주주의를 보완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시민 참여의 합법적인 방법은 여러분들 선거, 그리고 뭐 이익집단 및 시민단체 활동 등이 있습니다. 이익집단은요, 뭐 대한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변호사협회, 각 직군별로 그 직업의 사익을 위한 단체를 이익집단이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시민단체는 공익을 위해서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단체가 시민단체입니다. 이거는 뭐 이러한 개념, 이 이익집단이나 시민집단은 2학년 여러분들 사회문화 선택하면 자세하게 배울 거고요. 이 정도로만 그냥 간단하게 통합사회니까 이 정도로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비합법적 방법인 시민 참여는요, 시민 불복종이라는 게 있어. 그래서 어떤 부당한 법과 정책이 있으면 여러분들 이 부당한 법과 정책이 있는데 이러한 부당한 법과 정책이 전체 사회에서 일부의 문제일 수가 있기 때문에 저항권을 통한 혁명은 부작용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사람들이 죽고 희생당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냥 부분적인 개선을 위해서는 시민 불복종의 방법이 좀 더 바람직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의 그런 무고한 희생을 막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부당한 법과 정책이 있을 때 시민들이 그 법을 의도적으로 지키지 않아. 그래서 이건 부당하기 때문에 나는 지키지 않는다. 그러면 지키지 않는 사람들이 늘어나겠죠. 근데 이제 위법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감옥에 집어넣어야 되는데 뭐 국민 대다수를 다 감옥에 보내거나 그렇게 할 수 없잖아. 그러니까 국가에서 그런 국민들의 그런 운동이나 그런 걸 불복종 이런 걸 보면 사회를 바꿀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인도하면 어떤 것이 떠오릅니까? 그렇죠. 간디, 인도의 성자 간디라는 분이 훌륭한 분이 있죠. 그분이 이제 대표적으로 시민 불복종을 했는데 영국의 식민지였던 이제 인도도 이제 소금을 생산할 수가 있었는데 소금을 영국에서 생산하지 못하게 하고 영국에서 소금을 사게 했어. 인도 사람들한테. 그 과정에서 세금을 굉장히 많이 부여해서 영국이 인도를 착취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죠. 그래서 간디라고 하는 사람이 이러한 것을 불합리한 것을 널리 알리고 세상을 이런 법과 제도를 바꾸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면 행진을 합니다. 계속 굉장히 오랫동안 행진을 하고 이제 바닷가에 도착을 했을 때 직접 소금을 만들죠. 근데 거기에 동참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져 가지고 결국에는 영국 정부에서 두 손 들고 소금 생산을 허용했다라는 겁니다. 그런 부당한 법을 개선시켰다라는 거죠. 대단한 운동을 한 거죠. 그래서 시민 불복종이라고 하는 건 혁명과는 달리 법과 제도의 부분적 시정을 위한 거고요. 전면적으로 바꾸는 게 아니라 비폭력적이고 평화적인 운동을 통해서 이제 부분적으로 이제 바꾸고자 노력하는 거고, 만약에 사회 전체의 법과 제도가 쓰레기야.
그러면 방법이 없습니다. 혁명을 일으켜야 돼. 사람들이 희생을 뭐 당할 수는 있지만 그래도 혁명밖에 방법이 없는데 부분적으로 문제라면 시민 불복종이 적합하다. 왜냐하면 시민들의 희생을 막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시민 불복종의 의미는 정의롭지 못한 법이나 정책을 변혁시켜서 공공의 이익을 지키려는 목적에서 양심적으로 행하는 비폭력적 위법 행위라는 거죠.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잘못된 법에 대해서 위법 행위를 해서 정의에 대한 규범적, 윤리적 근거를 널리 알리기 위해서 법을 공개적이고 의식적으로 위반하는 겁니다. 사람들한테 널리 알려야 되니까. 그래서 정당화 조건이 4가지가 있는데 여러분들 굉장히 중요합니다. 암기를 하시는 게 좋겠죠? 그래서 해당 목적의 정당성. 그러니까 그 법과 제도가 시민들의 권리를 침해하고 정의를 훼손할 때 그 법이나 정책에 맞서고 항의하는 것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비폭력적인 방법을 사용해야 된다. 정의롭지 못한 법에 반대한다는 이유로 폭력적인 행동을 해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간디처럼 아주 평화롭게 해야 된다. 그리고 최후의 수단으로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법과 제도를 바꾸기 위해서 정말 온갖 노력을 다 했는데 합법적인 방식을 시도했는데 모든 것이 실패로 돌아갔어. 그랬을 때 최후의 수단으로만 시도해야 된다는 거죠. 방법이 없었을 때 비폭력적 방법, 그 시민 불복종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최후의 수단으로 사용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처벌을 감수해야겠죠. 어쨌거나 시민 불복종 운동이 법을 어기는 거잖아. 법을 어기면 처벌을 받아야 되잖아. 그러니까 그 시민 불복종을 하는 사람들은 법을 어기는 거기 때문에 그 위법 행위에 대한 처벌을 기꺼이 받아들이고 그리고 법을 기본적으로 존중한다라는 그런 그 사실을 분명하게 하고 어쨌거나 실정법을 위반한 것이기 때문에 뭐 처벌을 받더라도 그걸 감수를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오늘 시민 참여, 준법 의식과 시민 참여에 대해서 배웠고요. 그리고 여기서 시민 불복종 운동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여러분들 세상이 달라지기 위해서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혁명 또는 시민 불복종 그리고 온갖 노력을 통해서 우리 사회가 굉장히 좋아지고 민주주의 사회로 발전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 과거에 그런 사람들한테 우리는 반성을 해야 되겠고요. 우리도 불합리하거나 뭐 그런 잘못된 법과 제도, 사회의 모습이 있다면 우리도 용기를 내어서 세상을 바꾸기 위해서 한번 노력해보는 건 어떨까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사회탐구 코치, 통합사회 코치 미스터 추였습니다.